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정말 간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실시되었던 수능 화학원 전 문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이만 진행할 거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읽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다 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저의 개인적인 올해 수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할게요.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기억부터 보는 게 좋겠죠. 가해 수용액과 수산화 칼륨의 중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나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연소 발열 반응이죠. 주위로 열이 방출됩니다. 니은 맞네요.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탄소화합물이냐? 둘 다 탄소가 포함된 탄소화합물이 맞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은 원소 X, Y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3주기 원소라고 했고 X는 전성이 있다고 했으니 금속일 거예요. Y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라고 했으니까 3주기 17쪽인 염소가 될 거고요. 염소, 홀전자수 몇 개예요? 한 개죠. 3주기 금속 중 홀전자수가 1보다 작은, 즉 홀전자수가 0인 금속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그네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XY가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인 MgCl2가 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대2 결합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요. 염화 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죠. 그래서 1대2 결합을 하고 있고 전자 배치까지 만족하는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구성하고 있는 이온의 전하량의 크기가 다 나와 있죠. 그럼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이렇게 KX, KY, CaO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칼륨 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칼륨 이온 하나당 전자가 18개씩 있는 모양이니까 여기에다가 양이온의 전자의 개수를 써줄게요. 그럼 이쪽에다가 음이온의 전자 개수를 써서 합이 28과 36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X이온의 전자수는 10개, Y이온의 전자수는 18개가 될 거예요. X랑 Y 둘 다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17쪽 원소에 해당하거든요. 17쪽 원소 중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건 플루오린이죠. 그럼 X가 플루오린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Y는 염소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의 화학식을 보면 KX죠. 그럼 화합물 1몰에는 이온,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2몰이 들어있을 거고요. 다 CaO도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화합물 1몰에 양이온 1몰, 음이온 1몰, 총 2몰의 이온이 있을 거예요. 디귿은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이니까요. 이번에도 양이온의 전자의 개수와 음이온의 전자의 개수를 세워줄게요. 칼슘 이온은 아르곤 따라가고요. 산화 이온은 네온을 따라갑니다. 그럼 디귿이 28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기억, Y는 3주기 원소냐? 염소는 3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니은, 기억과 니은의 대소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요. 둘은 똑같습니다. 틀렸네요. 디귿, 디귿은 28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A2와 B가 반응해서 A3B가 만들어질 때 남는 B의 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 작성해서 반응 몰비부터 먼저 찾아줄게요. 생성물을 보면 A와 B가 3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응물에서도 A랑 B의 개수비가 3대1을 만족해야겠죠. 그럼 A2 앞에 3, B 앞에 1을 달아주면 3대2의 개수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A 6개, B 2개니까요. A3B 앞에 개수 1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나와 있는 건 질량이니까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얘네들의 몰수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2의 화학식량은 32가 될 거고요. B의 화학식량도 32가 되겠네요. 화학식량이 32일 때 9.6g은 몇 몰에 해당해요? 0.3몰에 해당하죠. 그럼 두 물질 모두 0.3몰이 있는 상황이니까 반응시켜주면은 B가 0.1몰이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물의 상표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T일 때 증발속도랑 응축속도를 줬는데요. 동적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항상 정반응인 증발속도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더 느리게 표현된 A가 응축속도가 될 거고요. 빠르게 표현된 B가 증발속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ET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기억 볼게요. A는 H2의 응축속도이다. 맞고요. 니은
T일 때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 즉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디귿, A분의 B는 ET일 때가 T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ET는 동적 평형이니까 A분의 B가 1이 나올 거예요. T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럼 A분의 B가 1보다 클 거기 때문에 A분의 B는 ET일 때보다 T일 때가 더 크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그림은 수소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가 나와 있는데 X부터 Z가 탄소, 질소, 산소라고 되어 있고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를 보면 수소랑의 결합은 무조건 단일 결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위쪽, 이쪽이 이중 결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Y가 산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X, 결합할 4개 사용하고 있죠. 그럼 X가 탄소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자동적으로 Z는 질소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기억, 니은, 디귿 풀어주도록 할게요. 기억, 극성분자는 3가지이다 라고 했는데요. 가, 나, 다 모두 극성에 해당합니다. 나를 보면 무극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Y가 오기 때문에 구분형 구조가 나오는 극성 분자가 돼요. 니은, 공유전자쌍수 B는 가랑 나가 3대2이다 라고 했는데요. 가, 공유전자쌍 4개고요. 나 공유전자쌍 2개입니다. 3대2가 아니라 2대1이 맞겠네요. 디귿, 결합각은 다가 나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가는 120도, 나는 104.5도, 다는 180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합각은 다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인 분자의 분자 모형이 뭐가 될 거냐?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면 중심 원자 하나에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직선형 또는 구분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설에 일치하는 분자를 보니까 직선형, 어긋나는 분자를 보니까 구분형이 나오죠. 그럼 여기 들어갈 기억은 직선형이 될 거고요. 니은에는 3원자 분자 중 직선형이 아닌 걸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걸 만족하는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소 화합물 4개를 주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가나 다라가 누구인지 XYZ가 누구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X부터 Z가 탄소, 플루오린, 염소라고 했잖아요. 플루오린과 염소는 결합할이 몇 개예요? 1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랑 1대1로 결합하는 Y랑 Z가 플루오린과 염소여야 되고요. 여기는 X는 탄소가 되겠습니다. 플루오린과 염소 중에 누구의 전기음수가 더 커요?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럼 Y가 플루오린, Z가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요, 가랑 나의 구성원소의 전기음성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몇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플루오린 염소보다 전기음수가 더 크기 때문에 둘의 전기음성 차이도 HF가 HCl보다 더 클 거예요. 즉 가가 HF가 될 거고요. 나가 HCl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랑 나가 누구인지를 찾아줄 건데요. HAXA, HBX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HBX입니다. 탄소 하나의 수소가 B개 붙어있는 상황이죠. 탄소는 결합할이 4개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수소의 개수도 4개가 될 겁니다. 일단 B가 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H4는 공유전자 상수가 4개이기 때문에 다가 CH4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라에 나와 있는 공유전자 상수를 보고 A가 몇인지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은 바로 보일 거예요. C2H2, 얘의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끼리 3중결합,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단일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공유전자상수가 5개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정해주고 기억부터 해결해 주시면 돼요. 기억, A는 2이다 라고 했는데요. A는 2가 맞습니다. 니은, 라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했는데요. 탄소끼리의 무극성 공유결합 존재합니다. 디귿, YZ에서 구성원소의 전기음수 차는 M-N이라고 했는데요. M과 N의 차이가 플루오린과 염소의 전기음수 차이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식으로 써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M은요.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에서 수소의 전기음성도를 뺀 값이고요. 여기에는 N은요. 염소의 전기음성도에서 수소의 전기음성도를 뺀 모양이에요.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수소항이 사라지면서 플루오린과 염소 사이에 전기음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바닥 상태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2번이기 때문에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3s 오비탈 이렇게 4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고요. p 오비탈의 경우에는요. 자기 항대수가 -1, 0, +1 이렇게 3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위에 주어진 값은 상대값이고 아래 나와 있는 값이 실제값이잖아요. 얘를 먼저 활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를 보면 n 플러스 l 플러스 ml이 4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오비탈은 2p 오비탈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s 오비탈은 l과 ml이 몇이에요? 0이죠. 그래서 1s, 2s, 3s에 이 숫자 값을 계산해 보면요. 1, 2,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가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2p밖에 없고요. 4가 나오려면은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나와야 되죠. 가에 사용된 2p 오비탈의 ml 값은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 다, 라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다랑 라, n 플러스 l 플러스 ml이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ES고 하나는 EP겠구나. 만약에 EP라면 2 플러스 1 플러스 ml이 2가 나와야 되니까 ml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두 개의 오비탈에 대해서 n 플러스 ml분의 1을 한번 구해볼까요? 2s 오비탈은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아까 말한 2p 오비탈은 ml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이 나올 거예요. 1대 2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1대 2가 돼야 되니까요. 다가 2s, 라가 2p, ml이 마이너스 1인 2p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만 정의해주면 되겠죠.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p랑 3s가 있는데요. 만약 나가 3s였다면 이 분수값이 3분의 1이 나오면서 다랑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다? 2p다. 여기에는 ml이 0인 2p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의 l은 1이다 라고 했는데요. p오비탈이니까 1 맞습니다. 니은, ml은 나와 다가 같다. 나와 다, 둘 다 ml이 0으로 같겠네요. 디귿, 에너지 순위는 라가 다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2p 오비탈이 2s 오비탈보다 에너지 순위가 더 높습니다. 디귿,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평가원에서 너네 내분 쓰지 마 하고 낸 문제 같거든요. 학생 A랑 학생 B가 용액을 만드는데요. 만드는 용액의 몰롱도 B가 주어져 있고 그때 A와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용액을 혼합할 때 혼합 용액의 몰롱도를 내분으로 많이들 구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내분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 A가 만든 용액의 몰롱도부터 찾아볼게요. 몰롱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피분의 용질의 물수로 구하잖아요. 학생 A의 실험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에 준비된 용액에다 물을 넣고 그 용액을 다 쓰거든요. 즉 용질의 손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들어있던 용질이 그대로 최종 용액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몰농도와 밀리리터 부피를 곱해서 100A 미리몰의 용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넣은 용액에는 10ml의 용질이 녹아있으니까요. 총 미리몰수를 총 부피 250으로 나눠준 이 값이 A의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B의 몰농도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실험 과정을 보면은요. 먼저 혼합을 하고 거기에다가 물을 넣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용질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몰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미리몰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A 미리몰 플러스 10 이게 총 용질의 몰수가 될 거고요. 총 부피 500으로 나눠준 게 B의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8대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8쪽에다가는 7을 곱하고 7쪽에다가는 8을 곱한 게 같다. 이렇게 식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분모 250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분자는 10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10a 플러스 1에 20a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 계산해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요 70a 플러스 7이 될 거고요. 우변은 80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10a가 3이기 때문에 a가 0.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a 구했으니까 이제 k만 구하면 되겠죠. k는 a와 b가 만든 용액의 몰농도식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a에다가 0.3을 대입하면 여기가 30이 되기 때문에 250분의 40, 즉 25분의 4. 이게 A의 몰농도가 되거든요. 이게 몇이 나왔대요? 8K가 나왔대요. 정리를 해주면 K가 몇 나와요? K는 50분의 1이니까 0.02가 나올 겁니다. 둘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30대 2죠. 그럼 30하고 1을 대입해주면
15분의 1이라는 걸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맞추는 문제인데요. 일단 원자들의 산화수 다 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쓰고 가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산화수가 변화하는 원자를 찾아보면요. X랑 Y가 변화합니다. X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껴있기 때문에 얼만큼 변하는지는 몰라요. Y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1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X쪽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동그라미 대 1만큼 산화수가 변화를 했다면 반응하는 원자의 개수비는 1대 동그라미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 동그라미 자리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냐? 실험 과정 및 결과에 있습니다. 보면은요, XO4 2-2N을 반응시키면 Y2 3N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X 원자가 2N 반응하면 Y 원자가 6N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 물질로 보지 마시고 원자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X가 2N 반응하면 Y가 6N 만들어지더라. 반응하고 만들어지는 X랑 Y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죠? 2대 6, 1대 3이거든요. 늘려진 게 2대 6이고 원래의 B는 1대 3이다. 즉 여기 동그라미가 몇이었다? 3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X의 산화수는 3만큼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M이 6에서 3만큼 감소한 상황이니까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써놓고 개수 맞추면 됩니다. X랑 Y 반응하는 개수비가 2대 6이어야 되죠. 2대 6이 되도록 개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2개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될 거고요. Y는 6개 반응해야 되니까 B는 6. 여기에 있는 A도 2. 여기는 2개씩 묶여있기 때문에 뒤에다 3을 넣어야 Y가 6개가 되겠죠. 반응물의 산소 총 8개가 됐으니까요. 이 자리에다가 8을 넣어주시고 그럼 수소가 16개가 됐으니까 C자리에 16이 들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걸 계산 한번 해볼까요? M은 3이었고요. C는 16. A가 2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8분의 3이 나오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동위원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작년 수능과 상당히 결이 비슷합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은요. 중성자수랑 전자수의 차이를 알려줬는데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죠. 즉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 값은 중성자수랑 양성자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부터 D가 모두 동위원소고요. 중성자수의 합이 96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중성자수의 합이 96이라는 자료와 양성자수랑 중성자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A, B, C, D의 양성자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A를 보면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같죠. B를 보면 중성자 2개 더 많고 C는 6개, D는 8개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A, B, C, D의 양성자의 합은요. 중성자의 합보다 이 3개의 합인 16만큼 작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16개가 많은 상황이다. 즉 A, B, C, D의 양성자 수의 합은 몇이 나와야 된다? 8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동위원소잖아요. 그럼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B, C, D의 양성자 수가 20개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질량수를 바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A를 보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같죠. 질량수 40, B는 42, C는 46, D는 48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써놓은 질량수를 그대로 원자량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분수식 한번 계산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1g에 어디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이거 계산식 어떻게 되죠? 1g을 먼저 원자량으로 나누고 거기에 원자당 중성자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A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원자량 몇이에요? 40이고요. A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원자당 중성자수가 20개가 될 겁니다. D도 똑같이 계산을 해줄게요. D는 원자량이 48이고요.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8개 더 많죠. 중성자수 28개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비를 찾아서 분수식에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요. 왼쪽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되고요. 오른쪽은 4로 약분해주면 12분의 7이 되네요. 2랑 12를 한 번 더 2로 나눠주면은 둘의 비가 6대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분수식에 대입하면 7분의 6 나오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처음 상황을 보면 비커에 0.1몰 농도 A이온이 Vml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A이온의 양이 1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충분한 양의 비금속을 넣었더니 B이온이 2몰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값이긴 하지만 실제 몰처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가랑 나에서 반응한 A랑 B의 몰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럼 전하량의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바로 B가 1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답을 보면요. 나의 비커에 0.1몰 농도 C이온을 Vml 넣는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준비된 가랑 같은 몰 농도,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몰수의 C이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여기에서 A이온이 1몰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온 C이온도 1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이온을 넣었는데 다 용액에는 C이온이 없죠. 무슨 뜻이에요? C가 모두 누구랑 반응했다? 금속 B랑 반응했다. C1몰이 반응했더니 B이온이 1몰이 더 만들어졌죠. B랑 C가 1대1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 C도 몇가 양이온이 돼야 된다? 1가 양이온이 돼야 된다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나와 나에서 금속 B는 환원제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요. B금속이 B이온이 되고 있죠. 이 과정이 산화이기 때문에 환원제로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C분의 B는 3분의 2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다시피 C랑 B의 전하량은 1로 똑같습니다.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나에서 생성된 A 고체의 양과 다에서 반응한 B 고체의 양. 가에서 나로 갈 때 A이온 1몰이 A 고체가 됐죠. 분모값은 1이 될 거고요. 나에서 다로 갈 때 반응한 B의 양도 1몰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분수값은 1이 되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오비탈의 양자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n 플러스 l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전 모의고사랑 수능 때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과 그때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1, 2주기 원소로 물어봤기 때문에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이라고 하면 1s, 2s, 2p 이렇게 세 개만 비교를 하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3주기가 껴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봐줘야 됩니다. n 플러스 l의 변화를 보면요. 1s가 1, 2s가 2, 2p가 3이잖아요. 근데 3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3s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이라고 하면 여기는 오비탈이 2개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으로 큰 오비탈은 누가 나와요? 3p가 나오겠죠. 얘네들의 n 플러스 l 값을 밑에다 정리를 해주면요. 1, 2, 3,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자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 기억에서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2, 3, 4를 보고 W는 2s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X랑 Y는 2p, 3s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Z는 3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알려줬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W는 2s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얘가 되니까요. 그럼 W 누구겠어요? 마지막 ES1으로 마무리되는 리튬이 될 거고요. X를 보면은 EP3로 마무리죠. 질소가 되겠네요. Y를 보면 EP, 3S 합쳐서 7개면 3S1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나트륨이 될 거고요. Z는 3P4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황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고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W와 Y는 같은 족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요. W와 Y는 둘 다 1족 원소네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 호율전자 수는 X가 Z보다 크다. X, 질소 홀전자 3개고요. Z, 황의 홀전자는 2개네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바로 X 볼게요. X, 질소죠. 1s, 2s, 2p4니까 S 전자수분의 P 전자수 하면 4분의 3이 나올 거고요. Y는 나트륨이죠. 1s, 2s, 2p6, 3s1입니다. S오비탈 전자 5개, P오비탈 전자 6개예요.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은 5대 8이 나오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n 플러스 l의 의미만 잘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원소들의 주기성 파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넘겨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를 보면 원자반지름분의 이 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W랑 X는 Y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혹시 이 큰 차이가 뭔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써져 있는 원자 반지름과 이 원의 크기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원자가 산소, 플루오린, 마그네슘, 알루미늄이거든요. 이 중에 이 원이 제일 큰 건 누구예요? 플루오린,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마그네슘, 그 다음이 알루미늄인데요.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의 이원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원자 반지름도 마찬가지예요. 넷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건 누구예요? 마그네슘,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플루오린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3주기 금속과 2주기 비금속을 비교하면 3주기 금속의 반지름이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가를 보면 W랑 X가 이 값이 크게 나타났죠. 즉 원자 반지름은 작고 이원이 크면 되거든요. 여길 보면 원자 반지름이 작고 이원이 큰 건 2주기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W랑 X를 그냥 2주기 비금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W랑 X랑 Y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맞아떨어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럼 한번 정해볼게요. W랑 X가 산소랑 플루오린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요. 분모, 원자 반지름은 산소가 커요? 플루오린이 커요? 산소가 크고요. 이 원은 플루오린이 더 크죠. 그럼 이 분수값 자체는 누가 더 커요? 플루오린이 클 겁니다. 그래서 W가 플루오린, X가 산소. 이렇게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얘가 Y랑 Z잖아요. 여기는 Y랑 Z를 3주기 금속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중 이온의 전하는 누가 더 커요? 알루미늄.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 그럼 이 분수값이 더 큰 게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럼 Y자리에다가 마그네슘 넣어주고 Z자리에다가 알루미늄 넣어서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물론 바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넘겨짚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Y랑 X에 우리가 구한 원자를 대입해서 경향성을 따라가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구한 X가 산소였죠. 산소를 보면 마그네슘과 이온의 전하는 똑같거든요.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커요? 산소가 더 크죠. 그럼 이 경향성 잘 만족합니다. 여기 Y 누구라고 우리 생각했어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여기는 산소랑 플루오린에 비해서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맞아 떨어지죠. 그럼 벌써 W, X, Y, Z를 다 찾은 거예요. 경향성을 다 써가지고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갭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W는 플루오린이다. 맞죠? 니은. E2분의 E3는 X가 Y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Y가 2족 원소잖아요. E2분의 E3는 2족 원소가 제일 큽니다. 그럼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Z가 Y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Y가 마그네슘, Z가 알루미늄. 누가 더 유액 전하 커요? 알루미늄이 더 크죠. 그럼 Z가 Y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물의 자동이온화 pH, pOH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가의 pOH분의 pH가 2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 분자의 합이 14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 2배를 해준 게 실제 가의 pH랑 pO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과 4를 이렇게 실제 값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요. 가랑 나의 수산화 이온의 몰비가 100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용액의 부피는 가랑 나가 같다고 합니다. 수산화 이온의 양,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몰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가 같대요. 그럼 결국 여기에 써져 있는 이 100대 1이 몰농도 비거든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가의 100분의 1이란 소리예요. 그럼 이거 보고 바로 pOH를 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pH 8에 pOH 6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의 분수값을 구할 겁니다. 나의 pOH분의 pH식을 써보면 3분의 4가 나오죠. 다는 나의 16분의 9배니까요. 여기다가 16분의 9를 곱해줄게요. 그럼 이거 약분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4분의 3이 나오네요. 다의 pOH분의 pH가 4분의 3이다. 그럼 pH랑 pOH는 2배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6에 8.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X랑 Y에 대한 관계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X, Y가 수산화이온의 몰수니까요.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랑
부피의 곱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랑 다의 수산화이온의 몰롱도를 보면 몇 대 몇이에요? 100대 1이죠. 그럼 100대 1, 10의 제곱대 1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랑 다의 부피비는 다가 나의 10배라고 했으니까 1대 1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주어진 수산화이온의 몰수비는 몇 대 몇이다? 10대 1일 것이다. 즉 10대 1을 만족하기 때문에 10y는 x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y는 10x라고 했는데요. x는 10y가 맞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나의 pOH분의 가의 pH가 1보다 크다. 가의 pH 몇이에요? 10이죠. 나의 pOH 몇이에요? 6입니다. 대입해보면 6분의 10으로 1보다 큰 값을 갖는 걸 알 수 있네요. 디귿입니다. 나와 다에서 수산화이온의 양과 하이드로늄의 양의 비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이거 몰롱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하잖아요. 바로 몰롱도의 비와 부피비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다의 수산화이온의 몰롱도랑 하이드로늄의 몰롱도 비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거든요. 그러면 몰롱도의 비는 1대 1로 나온 상황이고요. 부피비는 나랑 다가 1대 10이었죠. 그럼 이렇게 대입해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분수의 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귿은 10분의 1이죠.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7번입니다. 중화적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처음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1g이 들어있는 아세톤의 질량,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문제를 풀던 방식대로 쭉 풀다 보면 뭔가 식이 복잡해져요. 중화적정 문제를 간결하게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은요, 식초 A를 물키고 취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식초 B를 물키고 취해서 실험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요, 각 실험에서 사용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사용된 수산화나트륨의 몰롱도가 똑같죠? 그럼 여기에 부피비가 결국 아세트산의 몰비, 아세트산의 질량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보다 두 번째 실험에 아세트산이 3배 더 많더라. 이거에 대한 방정식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표를 활용해서 바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식초 50ml를 준비하죠. 그럼 여기에 준비된 식초의 질량은 밀도를 곱한 50DAg이 될 거고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8W죠.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400DAW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얼만큼을 취해요? 100을 만들고 10만큼만, 즉 10분의 1만 꺼내기 때문에 40DAW 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거를 굳이 몰수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사용할 건 실험 첫 번째와 두 번째 몰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3. 그럼 결국 이게 질량비 1대 3과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까지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두 번째 실험을 보세요. 40ml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또 질량으로 바꿔줄게요. 40dBg. 1g에 들어있는 아세톤의 질량이 x니까요. 40dBxg의 아세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100으로 물 켜서 5분의 1만 꺼냈으니까요. 그러면 5분의 1인 8dBxg이 왔을 거예요. 이 둘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3이다. 그럼 위에 거 3배 해준 게 아래 거랑 동일해야 되죠. 그럼 식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120DAW는 8dBx와 같다. 근데 여기에 있는 120하고 8을 지워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DA분의 XB입니다. 그럼 DA만 이렇게 정리하면 DA분의 DBX가 나오죠? 그럼 그건 몇이라고 해주면 돼요? 15W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식만 만드셔야 문제를 간결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8번은 중화반응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올해는 중화반응 문제가 되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1가산, 2가산, 1가염기를 각각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다고 합니다. 가를 보면은요, 1가산과 2가산을 혼합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당연히 알자 이온인 수소 이온이 될 거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이 빈자리가 각각의 구경꾼 이온인 A-랑 B2-가 될 겁니다. 혼합한 산의 농도비가 2대 1인데 구경꾼 이온의 몰수비가 1대 1이죠.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었다? 1대 2였다. A 대 B가 1대 1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B 자리에다가 이렇게
2A라고 다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를 볼게요. 혼합성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를 나타냈는데 이온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의 산염기를 쓰고 세 가지의 이온이 나왔다? 액성이 중성이다.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쪽은 1가하고 2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액성이 중성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나트륨 이온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5분의 3이 나트륨 이온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이온과 B이온이 이번에도 같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둘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1대 2가 나와야 돼요. 앞에서 봤던 꼴입니다. 그럼 여기는 C가 2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문제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물어본 게 뭐냐면요. 이가산과 일가염기의 몰농도 비거든요. 다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같은 부피만큼 넣었는데 구경꾼이온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죠. 그럼 몰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Y자리가 3x가 되겠네요. 그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 앞에 분수값은 3이 나올 겁니다. 뒤에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에 존재하는 B이온의 양분에 나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의 양. 나를 보면 사용한 산과 염기의 부피가 똑같죠? 그럼 구경꾼이온의 몰수비는 몰농도의 비를 따라갈 겁니다. 몇 대 몇이에요? 1대 3. 그럼 이렇게 1대 3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번에도 계산해주면 3이 나오네요. 그러면 3 곱하기 3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화학 반응식의 계수가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일부 물질의 분자량비가 나와 있다면 바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질량비는 몰수비와 화학식량의 비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 찾아줍니다. 반응 몰수비는 2대 1대 1, A와 C의 분자량비는 5대 2예요. 아래 두 개의 곱이 위에 질량비랑 동일하기 때문에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A자리가 10, C자리가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하는 B의 질량이 8이 될 거고요. 그럼 B의 분자량은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식의 계수비와 분자량비의 일부가 나와 있다면 나머지를 찾아주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분자량을 구해놨으니 이거를 실제 분자량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에 B8Wg 있잖아요. B의 화학식량을 4W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는 8W는 2몰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A의 분자량은 5W가 되겠죠? 그럼 첨가한 A도 2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쭉 완결이 된 게 답니다. 그럼 우리가 다에다가는 어떤 결론을 내려줄 수 있냐? A 2몰이 모두 반응하면 B 2몰에 C 1몰이 만들어질 거니까 B는 총 4몰 있을 거고 C는 1몰이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여긴 나는 일부만 반응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피비를 이용해서 얼만큼 반응이 진행되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비는 몰수비가 되겠죠. 2대 나의 몰수가 5대 11이다. 이 식을 써주면요. 2에다가 5분의 11을 곱하면 그게 나의 몰수가 되겠죠. 나 5분의 22몰이니까 소수로 쓰면 4.4몰의 기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 써져 있는 계수를 보면 알겠지만 A가 반응하면 B는 A랑 똑같은 양이 만들어지고 C는 그거의 절반만큼 만들어지거든요. 즉 A가 반응한 양의 절반만큼 총 기체의 몰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에 B 기체 2몰이 있었고 거기에 A 2몰을 넣은 상황이니까 초기 몰수는 4몰이거든요. 반응이 진행되니까 몰수가 0.4만큼 커졌습니다. 즉 반응한 A가 0.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A, B, C의 몰수를 써주면요. A는 1.2몰, A가 0.8만큼 반응했으니까 B 0.8만큼 더 늘었어야 돼요. 그럼 B의 양은 2.8, C는 반응한 A의 절반만큼 늘어나니까 0.4.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싹 다 더하면 4.4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랑 다에서 실린더속 기체의 밀도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밀도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가랑 다에 부피비랑 질량비를 대입해서 밀도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비는 몰수비를 대입하면 됩니다. 가는 2몰, 다는 5몰이니까요. 2대 5. 가랑 다의 질량비는 8대 18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8대 18은 4대 9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밀도를 정리하면 2가 되죠. 그럼 이거를 B로 정리해주면 10대 9가 나오네요. 즉 D랑 XD가 10대 9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가
10분의 9라는 것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나의 C의 질량과 다의 B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질량은 몰수랑 화학식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나에 들어있는 C는 몇 몰이에요? 0.4몰이고요. C의 화학식량은 2입니다. 다에 들어있는 B의 몰수는 4몰이고요. B의 화학식량은 4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값 정리하면 몇 나와요? 10 나오죠. 여기 뒤에 정리하면 2 나오죠. 즉 여기에 써져 있는 요 분수식은 몇이 나온다? 20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구한 x가 몇이었어요? 10분의 9였습니다. 그럼 곱해서 정리하면 정답은 18,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천천히 활용해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보면 또 막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봐볼게요. 첫 번째 힌트가 뭐냐? x의 질량이 가에서가 다해서의 2분의 1배다. 즉 x의 질량비가 1대 2다 라는 거거든요. x의 질량비가 1대 2라는 건 x 원자의 몰비가 1대 2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주세요. 가에 들어있는 x 원자, 여기서 몇 몰 나와요? MA몰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B몰이 나오네요. 이게 가에 들어있는 X 원자의 양입니다. 가에 들어있는 X 원자의 양은요. 천천히 정리해보면 EM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1대 2라 그랬잖아요. 왼쪽에다가 2를 곱한 게 오른쪽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EMA에 관련된 식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B를 넘기면 B랑 C가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실린더 속 기체의 단위 부피당 Y 원자수가 나에서가 다에서의 3분의 5배다, 즉 5대 3이다 라고 했는데요. 단위 부피당 Y 원자수, 이건 총 Y 원자수를 총 부피로 나눠서 구하잖아요. 근데 나랑 다를 자세히 보면요. 들어있는 Y 원자수가 똑같아요. 보세요. 나에 들어있는 기체와 몰수, 다에 들어있는 기체와 몰수, 마지막 기체인 XZM을 제외한다면 위의 기체 두 개는 동일한 기체에 동일한 양만큼 들어있고요. 마지막 기체에는 Y가 없거든요. 그럼 나랑 다의 전체 Y 원자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위 부피당 Y 원자수의 B가 5대 3이라는 건 부피 B가 몇 대 몇이다? 3대 5다. 같은 값을 부피로 나눴더니 5대 3이 나왔다. 부피 B는 3대 5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B랑 C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왼쪽 기체는 2A 플러스 B, 오른쪽 기체는 2A 플러스 2B, 즉 B만큼 더 들어갔거든요. 그때 부피가 이만큼 더 늘었죠. 그럼 우리는 B가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겠구나. 그럼 B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2A가 1을 차지해야 3이 나오죠. 그럼 A는 2분의 1. A랑 B의 B는 몇 대 몇이 나온다? 1대 4가 나온다. B랑 C랑 같다 그랬으니까요. C까지 정리하면 1대 4대 4의 몰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전체 원자수가 가에서가 다에서의 20분의 11배이다. 즉 11대 20이다.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는데요. 전체 원자수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A랑 B 자리엔 1이랑 4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선 전체 원자수 수가 3M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4 곱하기 4니까 16이 나오네요. 여기도 정리를 해줄 건데요. M 따로 숫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몰수에다가는 마찬가지로 1하고 4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기체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의 수 3M 곱하기 2니까 몇 나와요? 6M이 나오죠. 그리고 M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분자당 Z, M개 있고요. 그런 분자가 3홀 있으니까 여기에서 4M의 원자가 또 나옵니다. 즉 M으로 표현된 전체 원자는 10M이고요. 그리고 숫자로 표현된 거 여기 분자당 원자수 4에 3홀이죠. 16이고요. X 하나에 3홀이니까 4. 그럼 16 더하기 4니까 20이 나올 거예요. 이 두 개의 B가 몇 대 몇이 나오면 된다? 11대 20이 나오면 된다. 이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대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분자식 자체가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M에다가 숫자를 1, 2, 3 대입하다 보면 만족하는 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왼쪽 값이 몇의 배수여야 돼요? 11의 배수여야 되죠. 근데 지금 11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11의 배수인 21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M에 2가 들어가면 6 더하기 16으로 22가 나오죠. 마침 2를 대입하면 20 플러스 20으로 40. 20의 2배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주면 간단하게 식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답 찾아볼까요? A랑 B의 몰수비는 1대 4였고요.
M은 2였으니까요. 정리해주면 정답은 5번,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수능 20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문제도 없었고 킬러 유형도 무난하게 출제가 된 시험이거든요. 단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요즘 수능 과목으로 화학을 응시할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선생님도 많이 들어요. 화학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지금은 화학이 기피 과목이 된 상황이에요. 실제 응시자 수를 보면 이번 수능에서 지구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생명, 물리, 화학 순이고 지구랑 생명, 화학을 비교해보면 거의 3배 정도가 응시자 수 차이가 납니다. 응시자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는 고인물들이 화학의 1등급을 다 가져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화학 등급 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컷이 50이고 그 밑에 2등급, 3등급, 4등급 다 빽빽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수능이 출제가 된다면 화학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빠지면서 화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만 수능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없을 거예요. 단, 자신이 평소에 시험에서 긴장을 많이 하거나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한두 문제 틀렸을 때 등급이 팍팍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나 지구를 응시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공부 성향과 시험 스타일을 잘 고민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긴장을 진짜 많이 하고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시 수능을 본다면 저는 화학을 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라 아마 화학을 응시할 것 같은데 1등급을 맞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무조건 화학은 피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공부 스타일과 시험 스타일에 잘 맞는 과목인지 고민해보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능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